고통 속에서 피어난 희망. 1960년대 초 강원도 산골 작은 마을에는 메밀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 꽃밭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초가 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지요. 그 중 하나가 바로 김상순의 집이었습니다. 상순은 올해 10살, 까만 눈동자가 또렷한 아이였어요. 아침이면 어머니 순자씨가 부르는 소리에 눈을 뜨곤 했습니다. 상수야, 일어나거라. 해가 중천에 떴다. 사실 해는 이제 막 떠오르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농촌에서는 해가 뜨면 바로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상수가 마루에 나가보니 아버지는 벌써 마당에서 농기구를 손보고 계셨습니다. 거친 손이지만 농기구를 다루는 모습은 예술가 같았어요. 아버지, 오늘도 논에 나가세요? 그럼 벼가 자라는 걸 누가 돌봐주겠니? 아버지의 얼굴에는 늘 온화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이셨어요. 누나 정희는 벌써 우물가에서 세수를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14살인 정희는 상수보다 4살 위였지만 벌써 어른스러운 면이 많았어요. 상수야, 빨리 세수하고 와. 엄마가 아침 준비하신다. 이웃집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미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우리 상수 참 의젓하게 컸구나. 눈빛이 영특해 보여. 어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아이고, 할머니. 아직 철부지예요. 하지만 상수를 보는 어머니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가난해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셨거든요. 그 시절 우리네 삶은 단순했지만 정이 넘쳤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던 때였지요. 그해 여름,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농부들에게는 절망적인 날씨였어요. 이렇게 비가 안 오면 올해 농사는 망친 거나 다름없어. 아버지의 얼굴에 처음으로 걱정이 깃들었습니다. 논의 물은 점점 마르고 벼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상수는 아버지를 따라 논으로 나갔습니다. 평소에는 푸르렀던 논이 갈라진 땅으로 변해 있었어요. 벼들이 목말라하는 모습을 보니 상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비는 언제 와요? 글쎄다, 상수야. 하늘만이 아시겠지. 그날 밤 상수는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떠있는 맑은 밤하늘이었지요. 상수는 작은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게 비를 내려주세요. 며칠이 더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집은 벌써 다른 지역으로 떠날 준비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상순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 약수를 길어왔고 온 가족이 힘을 합쳐 물을 나르며 벼를 살리려 애썼어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 벼도 살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할 수는 없지. 아버지의 말씀에 온 가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어렸지만 상수도 물지개를 지고 논으로 향했어요. 작은 어깨가 아팠지만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서쪽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비가 올 것 같은데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기대에 찬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날 밤
정말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던 빗방울이 점점 굵어졌어요. 상수는 마당으로 뛰어나가 비를 맞으며 소리쳤습니다. 비다, 비가 왔어. 온 마을이 들썩였어요.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기뻐하며 비를 맞았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단비였거든요. 아버지는 논으로 달려가셨어요. 갈라졌던 땅이 비를 머금고 부드러워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버지가 하늘을 향해 중얼거리는 모습을 본 상수는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단순히 농사가 잘 되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이었거든요. 며칠 후, 노는 다시 푸른 빛을 되찾았습니다. 벼들이 고개를 들고 싱싱하게 자라기 시작했어요. 마을 전체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런 게 바로 기적이지. 이웃집 할머니가 상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상수야, 세상에는 포기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단다. 내 아버지처럼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도움을 주신다. 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어렸지만 가뭄을 이겨낸 경험을 통해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요. 그해 가을, 상수네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벼를 베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올해는 정말 감사한 한 해였구나. 어머니가 황금빛 벼를 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을 함께 이겨낸 가족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어요. 상수가 11살이 되던 해, 드디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학교까지는 산길로 2시간을 걸어가야 했어요. 첫 등교 날,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상수의 도시락을 정성껏 준비하셨습니다. 비록 보리밥에 된장국이 전부였지만 어머니의 정성이 가득 담긴 도시락이었어요. 상수야, 학교 가서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거라. 네, 엄마. 상수는 누나 정희와 함께 학교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지만 학교에 간다는 기대감에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학교에 도착해보니 상수처럼 멀리서 온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 선생님입니다. 젊은 남자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셨어요. 도시에서 오신 선생님이었는데 산골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자원하셨다고 했어요. 첫 수업은 한글이었습니다. 상수는 집에서 누나에게 조금 배웠지만 체계적으로 배우는 건 처음이었어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이들이 함께 읽는 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수는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읽으며 가슴이 벅찼어요. 점심시간 아이들은 각자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대부분 보리밥이었지만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 반찬을 나누어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상수야, 내 김치 먹어봐. 우리 엄마가 담그신 거야. 고마워, 민수야. 나도 우리 엄마 된장 나눠줄게. 그렇게 상수는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가난하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부자였던 아이들이었어요. 하교길 상수는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나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좋아. 그럼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산길을 걸으며 나눈 남매의 대화는 따뜻한 저녁 노을과 함께 상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산에서 넘어져 다치셨습니다. 이장님께서 소식을 듣고 병수가 다쳤다는데 우리가 도와야지. 맞아. 평소에 병수가 우리 마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아버지를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일을 못 하시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나누어 갖다 주셨어요. 장수는 이런 이웃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서로를 돕는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풍요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장수야, 이런 게 바로 정이란다. 할머니가 상수를 안아주며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는 거야. 그 겨울 상수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나무를 패고 눈을 치우고 어머니의 집안일을 도왔어요. 비록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산자락에 진달래가 피기 시작하고 논둑에는 냉이꽃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아버지의 다리도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빨리 걸을 수는 없었지만 다시 농사일을 할 수 있게 되셨어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은 농사를 지어야겠어. 아버지는 다시 의욕을 보이셨습니다. 겨울 동안 받은 이웃들의 도움을 잊지 않고 계셨거든요. 상수도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2학년이 된 상수는 1학년 때보다 훨씬 의젓해 보였어요. 김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새 학기를 축하해요. 이번 학기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아이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마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실천해 보는 거예요. 상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겨울 동안 이웃들에게 받은 도움을 생각하며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활동은 마을의 홀몸 할머니들을 도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조를 나누어 할머니들의 집을 방문해 청소를 도와드리고 심부름도 해드렸어요. 장수가 맡은 할머니는 마을 끝자락에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도시로 떠나서 혼자 지내고 계셨어요. 아이고, 상수야. 고마워라. 할머니는 상수가 마당을 쓸어들이자 연신 고마워하셨습니다. 할머니,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상수의 말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참 착한 아이구나. 내가 이렇게 와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날 집에 돌아온 상수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서 기뻐요. 어머니는 상수를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상수가 정말 많이 컸구나. 엄마가 자랑스러워. 그 봄, 상수는 남을 돕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 상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어요. 상수가 12살이 되던 해 여름, 마을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부에서 새마을 운동을 시작한다며 마을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이었어요. 우리 마을도 이제 발전할 때가 왔어. 이장님이 마을 회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넓히고 전기를 끌어오고 상수도를 설치한다는 계획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에 마을이 들썩였어요.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면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길을 넓히려면 일부 집들을 허물어야 했고 상수네 집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우리 집을 허물어야 한다고요? 어머니가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낡은 집이었지만 가족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거든요. 보상금을 주니까 다른 곳에 새 집을 지으시면 됩니다. 공무원이 말했지만 상순의 가족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앉아 의논했습니다. 새 집에 살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누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집은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만든 추억들이 있는 곳이거든. 상수도 아버지 말씀에 공감했습니다.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가족과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거든요. 하지만 마을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상순애는 집을 허물기로 결정했어요. 이사 준비를 하며 상수는 집 안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가 손수 만드신 선반, 어머니가 정성껏 가꾸신 작은 텃밭, 누나와 함께 공부하던 작은 방. 모든 것이 추억으로 가득했어요. 상수야, 슬퍼하지 마라. 아버지가 상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집은 사라져도 우리 가족이 함께한 추억은 사라지지 않는단다. 그 추억들이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할 보물이야. 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진짜 소중한 건 물건이나 장소가 아니라 사람, 그리고 함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 날, 상수는 옛집을 돌아보며 마음속으로 인사를 했어요. 고마웠어, 우리 집아. 너 덕분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어. 새 집은 예전 집보다 훨씬 컸고 편리했습니다. 전기도 들어왔고 수도도 나왔어요. 하지만 상수에게는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어머니가 상수를 달래주셨어요. 어머니도 처음에는 낯설어 하셨지만 가족이 함께 있으니 어디든 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몇 달이 지나자 정말로 새 집이 익숙해졌습니다. 상수는 새로운 방에서 공부하며 꿈을 키워갔어요. 그해 가을, 상수는 학교에서 장문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주제는 나의 꿈이었어요. 상수는 고민 없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꿈은 우리 마을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 싶습니다. 상수의 장문은 1등을 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상수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상수야, 내 장문을 읽고 감동받았어. 어린 나이에 벌써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 정말 대견하구나.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았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상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래, 그런 마음가짐이 바로 희망이란다. 그날 집에 돌아온 상수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커서 우리 마을을 더 살기 좋게 만들고 싶어요. 아버지는 상수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셨어요. 상수야,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행복하다. 어머니와 누나도 상수의 꿈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상수는 새 집 마당에 나가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가뭄과 추위, 아버지의 부상, 집을 떠나야 했던 슬픔.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그 모든 시련을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수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서로를 아끼는 마음,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정신이 더 값진 것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 아버지. 장수는 별을 향해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상수를 더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거든요. 장수가 13살이 되던 해봄, 마을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학교가 생긴다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중학교를 가려면 읍내까지 가야 했는데, 이제 우리 마을 아이들도 가까운 곳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장수야, 이제 너도 중학생이 되는구나. 어머니가 감회에 젖어 말씀하셨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가난 때문에 학교 보내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중학교까지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새로 생긴 중학교는 상수가 다니던 초등학교보다 훨씬 컸습니다. 건물도 새 것이었고 도서관도 있었어요. 상수는 도서관에 들어서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책이 이렇게 많아. 상수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많은 책들에 둘러싸여 행복했어요. 농업 기술에 관한 책, 마을 발전에 관한 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젊은 여선생님이셨어요. 서울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시골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자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는 단순히 책에서 배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삶에서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상수는 깊이 공감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과제는 우리 마을 조사하기였습니다. 상수는 마을의 역사와 문화, 주민들의 생활을 자세히 조사했어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마을이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인 따뜻한 마을이었다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그때 정말 그랬어요? 상수가 마을 이장 할아버지께 물어보니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그때 우리 마을 사람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 나누며 살았지. 지금의 너희들처럼 말이야. 상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이 옛날부터 정이 넘치는 곳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 더욱 자랑스러웠어요. 발표 날 상수는 자신 있게 앞에 나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마음만큼은 가장 풍요로운 마을입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상수는 그 순간 자신의 뿌리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아버지는 상수를 논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벼가 푸르게 자란 논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상수야, 벼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니? 열심히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맞다. 하지만 벼가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하지? 상수는 잠깐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어요. 물과 햇빛, 그리고 농부의 정성이요. 그래, 바로 그거야.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아버지는 벼이삭을 살짝 만지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잘 자라려면 지식이라는 물과 경험이라는 햇빛,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필요하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잘하려는 의지야. 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마음 깊이 와 닿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 벼처럼 튼튼하게 자랄게요. 그래, 하지만 기억해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사람도 배울수록 겸손해져야 한다는 뜻이야. 그날 저녁 상수는 일기장에 아버지의 말씀을 적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어른이 되었을 때
꼭 기억하고 싶은 소중한 가르침이었어요. 며칠 후 마을에 큰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마을 출신으로 서울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고향에 온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따뜻한 이웃들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분은 마을 회관에서 강연을 하셨어요. 상수도 부모님과 함께 들으러 갔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고향에서 배운 끈기와 정직함,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상수는 용기를 내어 그분께 질문했어요. 아저씨, 저도 이 마을을 위해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 참 기특한 아이구나. 일단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렴. 공부도 하고 가족을 도우며 이웃을 배려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 상수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큰 꿈을 이루려면 작은 것부터 충실히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상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대학에 진학했어요. 고향을 떠나는 것은 아쉬웠지만 더 많은 것을 배워서 마을을 위해 일하고 싶었거든요. 대학에서 상수는 현대적인 농업 기술과 마을 개발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방학 때마다 고향에 돌아와서 배운 것들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어요. 상수가 정말 많이 컸구나. 이웃집 할머니가 상수를 보며 흐뭇해 하셨어요. 어린 상수가 이제는 마을의 희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수는 어린 시절 자주 올라가던 뒷산에 올랐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예전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어요. 도로도 넓어지고 새로운 건물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서로를 아끼는 정신은 그대로였습니다. 상수는 마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마을에서 받은 사랑을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이 마을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서 고향에 대한 은혜를 갚을 거야. 바람이 불어와 상수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상수는 어린 시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가뭄때 비를 기다리던 간절함, 추운 겨울을 이겨내던 가족의 온기, 이웃들과 나누던 따뜻한 정. 모든 것이 상수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들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 상수를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 상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가족과 이웃의 사랑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상수는 산을 내려가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고마워, 내 고향아. 너 덕분에 나는 희망을 배웠어.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